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NCS 교재 CO2 용접 재료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교재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사이트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재 CO2 용접 재료 준비 교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NCS의 뜻을 먼저 알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 분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NCS라는 것은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요. 필요한 세 가지의 어떤 지식, 기술, 소양을 이제 정리한 책이라 이런 교재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 용접 같으면은 실제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소양은 직장 생활에서의 필요한 태도,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표준화를 해놨어요. 표준화된 내용이 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의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마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오늘은 CO2 용접 재료 2번 용접기행 형태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용접기행 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용융금속의 이행현상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행. 자, 이것은요, 용접 과정에서 아크열에 의해서 용융된 금속이 용접재에서 모재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시면은, 용접봉이 녹아서요. 용접봉이 녹아서 용접 모재에 용융이 되는 거, 용접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렇게 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크열에 의해서 용접봉이 녹아서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 모재에 접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가 이행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행 현상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의 양, 용입, 용착량, 그리고 용접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용접 생산성과 용접부의 품질도 이행 현상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행 현상을 명확히 정확히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밑에 보시면은 용융지 이행 현상이 발생되며 이행 현상은 크게 자유비행 이행, 자유롭게 날아서 용접봉이 모재에 용접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단락 이행이라고 있습니다. 단락은 동그랗게 물방울처럼 녹으면서 떨어지는 형태를 단락 이행. 그러니까 자유롭게 용접봉이 녹아서 이제 용접이 되는 거하고 크게 물방울처럼 녹아서 용접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융금수고 이행 현상은 각 용접 방법별로 크게 다른데 아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면 에너지, 용융된 금속이 표면적을 줄여서 표면 에너지를 감소한다. 이런 말이고요. 핀치 효과라는 것은 전자기력 상호작용이 용융된 금속을 절단하려는 힘을 가지고 핀치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요. 그라비티 포스,
용융된 금속이 받는 중력의 힘을 가지고 그래비티 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4번에 정극 사이에 일어나는 정기력. 5번에 용융금속의 표면 장력. 6번에요. 용접봉호 선단부에 일어나는 가스의 폭발력. 7번 피복연소가스의 가스 흐름 및 압력. 8번 전자의 축돌력. 뭐 이런 것인데 말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뭐 이런 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이행 현상의 종류가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용접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비행 이행해서 프리 브라이팅 트랜스포 뭐 이런 거죠. 자유롭게 날아서 이제 움직이는 거, 용접봉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재와 용접재 사이에요. 용접재는 용접봉이라고 생각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용접재 사이에 용융금속이 접촉되지 않고 이행되는 현상. 이렇게 나왔죠. 접촉이, 그러니까 접촉되지 않고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 접촉이 되는 것도 있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접촉되지 않고 용접봉이 이행,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와이어 선단에서 생성된 와이어 용접이 아크 기둥을 거쳐 용융지로 이행하는 거. 여기도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용접봉이 녹아서 아주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우리가 스프레이형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스프레이 상태로서 요게 모재가 있습니다. 이 용접봉이 아주 녹으면서 아주 미세한 스프레이 상태로 이렇게 뿜어져서요. 뿜어져서 용접해야 될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용접이 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것을 가지고 스프레이 용접 여행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프레이보다가 입자가 더 큰 거. 스프레이는 아주 미세한 이제 입자가 되는데요. 스프레이보다 입자가 더 큰 상태로서 이렇게 큰 상태로서 용접봉이 녹아서 모재의 용융지에 되는 것을 입상 용접 이행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글로물러 트랜스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형하고 그 다음에 글로물러형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유비행 이행이라고 합니다. 자유비행 이행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락형이라고 있죠, 그죠? 이 밑에 쭉 누르면은 단락형 용접 이행. 요것은 스프레이라든지 글로물러 같은 것이 아니고 용접봉 자체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물방울처럼 이렇게 큰 물방울처럼 녹으면서 이 밑에 모재에다가 톡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녹는 것을 이제 단락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스프레이형이나 이제 단락형에 대해서 다시 보는데요. 글로물러 이제 트랜스포 입상이죠, 입상. 입상이라는 것은 입자가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상 같은 경우는 GM8W. 예. GM8W가 이제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하는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이죠. 솔리드를 사용하는 CO2 용접에서 저전류 사용 시에 나타나는 이행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용접봉에서 이제 입상, 글로물러 이제 트랜스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용적은 이제 용접봉이 녹아서 이제 입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직경이 사용된 와이어의 직경보다 2, 3배로 큰 상태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크게 이제 볼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 있는 입상 용접 이행은 CO2하고 헬륨을 사용할 경우 용접 가능한 모든 전류 범위에서 일어나는 이행 형태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단락형 드로프 이런 것인데요. 그림이 약간 나와 있어요. 입상에 이제 요거는 이제 모양이 요렇게 이제 둥글게 보통 요 그림 보면은 용주봉이 이렇게 둥글게 물방울처럼 녹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톡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죠. 실제 모양에서는 요것이 이제 단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 반발력이라 하는 것은 물방울처럼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림에처럼 똑같은 형태 이렇게 이제 녹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녹으면서 이 폭이 그냥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 되죠. 요 부위가 아주 얇죠, 그죠? 이제 좁은데 여기서는 좁게 하는 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것이 전자기력 반발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프레이 형태 같은 경우는요, 알곤가스를 주성분으로 하고요, 전류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은 스프레이형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뭐 천이전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용접봉이 말 그대로 녹으면서 아주 이제 미세한 입자, 우리가 이제 아주 미세한 입자를 스프레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주 미세한 입자로서 이것이 이제 용접봉이 녹아서 이 바닥, 그죠? 용접돼야 될 부분을 이제 용접되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스프레이형 이렇게 하는데요. 용접 와이어의 직경보다 작은 용접을 초당 수백 개 이상 이행하는 형상이다. 뭐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용접 와이어가 예를 들어서 뭐 1.2파이, 1.2mm를 쓰는데 이거보다 아주 더 작은 이제 용접으로 용접 하나의 뭐 쇳방울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없어요. 아주 작은 입자라서 1초에도 수백 개 이상으로 이렇게 뿌려서 용접이 되는 이런 현상을 스프레이 용접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 스프레이형의 또 형태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프로젝티드 용접, 그 다음에 스트리밍 용접, 회전 용접, 뭐 이렇게 이제 또 있는데, 이것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형 뭐 이행,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스프레이형의 이제 모양을 다시 이렇게 해서 뭐 회전식, 프로젝티드, 스트리밍 이렇게 했는데, 대강적으로 그냥 보시도 관계없고요. 단락형 같은 경우는요, 와이어 선단이 순간적으로 모재와 이제 접촉이 돼요. 모재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가교를 형성한 상태, 이렇게 연결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스프레이는 바로 녹으면서 바로 용접봉에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교라고 합니다. 가교 이렇게 요게가 면적이 적지만서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서 용융금속고 용융지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겠고요. 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4 금속 이행별 특성 비교라고 있는데요. 단락형, 그 다음에 입상 용접, 그 다음에 스프레이. 그러니까 용접 이행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단락형, 입상을 글로물러,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그래서 입자가 제일 큰 것이 단락형입니다. 입자가 이제 앞에 그림에처럼 물방울처럼 이것이 녹아서 툭 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입상은 스프레이보다는 입자가 커요. 그리고 단락형보다는 입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단락하고 스프레이의 중간 정도의 굵기로서 용접봉에 녹아서 이제 용접이 되는 것을 이제 글로물러. 다음에 스프레이 같으면 아주 미세한 입자 상태로서 뿜어져 내려오면서 용접이 되는 형태가 이제 스프레이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SMAW, GMAW. 요 SMAW는 우리가 말하는 피복아크 용접이죠. 우리 전기 용접이라든지 GMAW, 솔리드를 사용하는 CO2 용접봉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외관은요. 비더 외관은 스펙터가 거의 없다. 외관이 양호하다. 그 다음에 용입은 여기 얕아요. 용입이 얕다. 그리고 용입이 얕기 때문에
탁판 용접에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을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는 알곤하고 CO2의 혼합을 사용하는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하는 GMAW에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FCAW, 브룩스 코드 아크, 그러니까 브룩스 코드 아 솔리드 용접봉을 브룩스 코어 와이어 용접봉을 쓰는 곳이라든지 또 SMAW, 피복 아크 용접봉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펙트가 거의 없고 외관이 여기 미리합니다. 외관이 3개의 형태예요. 3가지 외관 중에서는 이 스프레이가 가장 예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양호한 단락형. 그 다음에 입상 같으면은 글로물러 같으면은 형태가 미리하지 못한 가장 좋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입 자체는 GMAW 용입이 양호하고 FCAW하고 SMAW는 또 용입이 얕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락하고 스프레이는 둘 다 용입이 얕다고요. 용입이 제일 깊은 상태는 입상 용접입니다. 요거는 용입이 이제 깊다. 그리고 일반적인 CO2 용접 있죠. 일반적인 CO2 용접에 많이 쓰는 것이 이 입상 글루물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하는 GMAW 공정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계통이 바로 요 글루물루라. 그래서 이 GMAW 용접을 하게 되면은 외관 상태가 가장 좋지를 못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와이어 송급 방식에 관한 지식 해가지고요. CO2 가스 아크 용접 와이어 송급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2는 말 그대로 용접봉이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와이어를 어떻게 용접이 되도록 이제 와이어를 공급하는 거, 아니면 송급하는 이 방식이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 이 그림이죠. 2-6의 CO2 기본 해가지고요. 크게 봐서 지금 용접기 본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O2 가스가 있죠. 이게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송급 장치라고 있어요. 와이어를 이제 요게가 이제 용접봉 말 그대로 이제 와이어 용접봉 이렇게 있습니다. 스폴이라 그죠. 요게가 감겨 있는 용접봉을 이 와이어 송급 장치가 이렇게 케이블, 그죠? 2차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이 되도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모재에 이쪽에서는 용접기에서는 접지 케이블에 의해서 요 모재에 용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중 와이어 송급 장치는 와이어를 스폴, 그 다음에 릴, 요 동그란 거 있죠? 요 둥근 것이 바로 우리가 스폴이라든지 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토치 케이블, 요 선이죠? 토치 케이블입니다. 토치 케이블을 통해서 용접부까지 정속도,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이게 와이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속도가 빨리 나오다가 늦게 나오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재에서 용접되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송급 장치는 2-7의 그림과 같이 직류 전동기 감속 장치, 송급기구, 송급 제어 장치로 되어 있다. 자, 뒤쪽에 이제 다시 2-7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스폴이죠. 보통은 이제 흰색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이런 색이 있고요. 그리고 용접봉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요래 쭉 나와서요. 요게를 거쳐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송급 모다죠. 이게 모다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있고 요 내장되어 있는 이제 기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롤러 송급했어요. 요 밑에 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분홍색에 보면은 이 홈에 와이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제 롤러가 돼요. 밑에 롤러가 하나 있고 위에 있는 이 롤러가 이 와이어를 눌러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동기가 돌아가면서 감속 장치에 의해서 이 와이어를 이쪽으로 이제 용접되는 케이블 쪽으로 쭉 밀어줘요. 이렇게 되는 장치를 가지고 푸시형 송급 장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동기의 어떤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전류 조정기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가 토치에서 나와서 녹는 이제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전압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급 장치의 구성과 송급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급 장치는 가압 롤러,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요거죠. 요 부위,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요거가 가압 롤러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을 송급 롤러라고 합니다. 지금 요 분홍색 같은 거 있죠? 요것을 송급 롤러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것이 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이제 와이어 같으면 한 조가 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 같은 이제 연질의 와이어는 이 가압 롤러가 너무 이제 힘이 좋으면은 알루미늄은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둥근 이 와이어가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이게 송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2조로 씁니다. 2조.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2롤러라고 하는데 1조라고 해요. 1조. 한 세트라는 뜻이죠. 2조는 이제 2세트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게 2세트가 돼 있어 가지고 롤러가 이제 4개가 되죠. 1조가 롤러가 2개입니다. 근데 2조 같으면은 이제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롤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2-8은 4종류가 있고 반자동 용접기에는 주로 이제 푸시 방식이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 용접기 아니면은 뭐 반자동 용접기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반자동 용접기가 됩니다. 반자동은 푸시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송급 방식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이름하고 어떤 식으로 송급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푸시, 이제 미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풀은 와이어를 잡아당기는 방식입니다. 푸시풀 방식은 밀고 당기는 방식. 그 다음에 더블 푸시는 2번을 이제 더블이죠. 미는 방식이 2번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그림에서요. 이제 와이어 릴에 위치하고요. 릴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송급 롤러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와이어 릴이 지금 이쪽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급 롤러가 와이어 릴 바로 다음에 있어요. 이런 형태는 이렇게 미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송급 튜브에 의해서 이제 와이어의 이제 터치죠. 터치 쪽으로 이제 민다 해서 이제 푸시 방식. 대부분의 지금 사용하는 CO2 용접기가 이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은요. 이 송급 롤러가 이것이죠. 이 송급 롤러 자체가 이 터치, 요 부위를 우리가 보통 터치라고 CO2의 터치를 하는데 터치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터치에 내장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겨서 용접한다 해서 풀 방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푸시풀이라는 것은 와이어 릴 쪽에 이제 송급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치 쪽에도 이제 송급 장치가 2개가 있죠. 이쪽에서는 밀고, 이쪽에서는 잡아당겨서 이제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이제 용접되는 방식이 이제 푸시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 푸시라는 것은요, 와이어 릴 쪽에 미는 푸시하는 한 개의 이제 방식이 있고, 이 롤러 자체, 이 케이블선 있죠? 이 케이블선이 짧은 쪽에는 이 방식을 못 써요. 보통 요 케이블선이 한 1.5m에서 3m 보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블선이 10m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이런 방식을 썼을 때는 와이어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중간에서요. 다시 한번 와이어를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블 푸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케이블선이 이제 많이 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먼저 가장 많이 쓰는 푸시 방식을 보겠습니다. 푸시는 와이어 스폴 바로 앞에서 송급 장치를 부착해서 송급 튜브를 통해서 와이어가 용접 토치에 송급되도록 하는 방식. 용접 토치가 이렇게 되면 가볍게 됩니다. 가볍게 되기 때문에 반자동에 적합하다. 대신에 연한 재질의 와이어는 이게 쭉 밀리다가 이쪽에서 앞쪽에서 이제 굽어질 수가 있죠. 굽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 방식은 송금 장치를 용접 토치에 직접 연결하죠. 토치와 직접 연결해 가지고 토치가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요런 이제 폴 방식은요. 직경이 작고요. 직경이 작고 재질이 연한 이제 알루미늄 요런 데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전용 이제 CO2 용접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푸시 풀 방식 자체는요, 양쪽에 연답했죠. 와이어 릴 쪽에 이제 설정하고 토치 쪽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튜브가 길 때죠, 그죠? 길고 재질이 연한 상태에서 많이 씁니다. 이 방식은 송급성은 좋아요. 송급은 잘 되는데 토치에 송급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토치 조작이 조금 불편한 이런 방식이 되고요. 더블 푸시 방식은 송급 장치와 용접 토치 중간에요. 중간에 보조 푸시 장치를 장입시켜서 두 대의 푸시죠. 두 대의 푸시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케이블선이 아주 긴 경우에 와이어를 이제 공급하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쇼트가스 아크 용접의 용접 조건. 먼저 용접 전류를 보겠습니다. 용접 전류는 금속 이행 모드뿐만 아니라 용착 속도 및 용익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이렇게 됐죠. 이 용접의 전류값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행 모드란 것은 와이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행 모드라 했습니다. 와이어를 이제 금속 와이어를 이렇게 미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당기는 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용착되는 속도, 그 다음에 용입 깊이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솔리드 이제 와이어를 사용하는 GMAW에서는요, 정전압 특성의 전원은 토치 선단에 송출되는 와이어의 아크를 유지할 수 있는 피로 전류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접 전류는 와이어 송급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제어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요. 이 용접 전류값은 와이어의 송급 속도를 조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용접 전류가 이제 높다는 것은요. 용접 전류가 높다는 것은 와이어 속도,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용접 전류를 낮추게 되면은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가 늦게 되겠죠. 그죠? 늦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용접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접에서는 와이어 송급 속도는 이제 용착 속도, 용접이 되는 속도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런 지금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용접 전압은 다른 말로 이제 아크 전압 이렇게 말하는데요. 용접 케이블과 접촉 단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도 포함되는데요. 케이블 등에서 전압 강화는 작기 때문에 용접 전압은 아크 전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접 전압하고 아크 전압이 어떨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이 아크 전압은 와이어 끝과 모재 간의 전압으로서요. 아크 길이에 비례하며 용접 비더의 형상 및 금속 이행 형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용접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요. 용접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덧살, 그러니까 용접되는 이제 비더의 어떤 높이인데요. 덧살이 낮아지고요.
비드의 폭이 넓어져서 납작한 비드 형상을 이제 가진다. 그러니까 용접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이 용접되는 이 높이 있잖아요, 그죠? 이 높이는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폭은 넓어집니다. 폭은 넓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납작하다 이런 말이겠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용접 전압을 낮게 하면은 요거는 높게 한 경우고요. 낮게 하면은 이 비드의 높이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되고 이 폭은 반대로 좁게 돼요. 좁게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용접 전압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이 용접 전압은요. 용접 전압은 이 용접봉이 녹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전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접 전압이 높을 때는 용접봉이 빨리 녹아서요. 전압이 빨리 녹아서 납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전압이 낮을 때는 반대로 용접봉이 잘 녹지 않아서 비드의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고 이 비드의 폭도 이제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 전압하고요 용접 전류가 적절한 조합을 돼야 돼요. 적절한. 그러니까 용접 전압이 높다고 해서 뭐 용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용접 전류가 높다 해서 용접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접 전압에 맞는 용접 전류를 적정하게 해야지 모양이 예뻐져요.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전압하고 전류를 같이 맞춰야 돼요. 한쪽만 높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압이 높아졌을 때는 전류도 같이 높인다든지 반대로 전류를 높이면 또 전압도 같이 높아야 된다든지 요것을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CO2 용접에서는 이 전압 전류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어떤 용접의 감을 가지고 이 전압하고 전류를 맞추어야지 아마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좀 많은 경험을 좀 쌓아야지 CO2의 이제 전압 전류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뭐 CO2가 아닌 피부 아크 용접이라든지 뭐 가스 텅스텐 아크 같은 경우는 전류밖에 없어요. 전압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만서도 CO2는 전압 전류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용접보다는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의 돌출길입니다. 이 와이어의 돌출길이라는 것은 와이어가 나오는 요 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팁 끝에서부터 이 모재까지 요 길이를 가지고 와이어의 돌출 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돌출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 와이어가 모재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보시면요, 요 팁 끝이죠. 요 팁 끝하고 용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접이 되었기 때문에 팁 끝하고 용접된 제일 윗부분하고가 와이어의 돌출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용접이 안 되어 있으면은 와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 모재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용접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요 팁하고 여기까지가 여기 바로 이제 와이어의 돌출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용접이 되어 있을 때는 팁하고 모재 간의 여기가 거리가 되어 있고요. 거리가 되고 와이어가 실제로 나와서 이 모재 용접된 표면하고를 이제 와이어 그러니까 처음 용접할 때는 돌출 길이하고 모재 간의 거리가 같아요. 같은데 용접이 되면서 요거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이 돌출 길이는 계속적으로 짧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와이어의 돌출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와이어 돌출 길이 끝에서 요 높이까지를 아크 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돌출 길이 플러스 아크 길이를 하면은 팁과 모재 간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팁과 모재 간의 거리는 돌출 길이 플러스 아크 길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더하기 했는 플러스 했는 길이를 말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돌출 길이는 팁 끝에서 모재면까지의 거리로 생각하면 되지만서도 실제로는 그림 2-9와 같이 팁 끝에서 아크 길이를 제외한 아크 길이란 것이 요거다겠죠. 이 모재
여기서 용접이 된 모재 높이, 이것이 아크 길이입니다. 이것을 이제 뺏는 길이죠. 아크 길이를 뺏는 길이를 제외한 거죠. 제외한 그 길이가 바로 와이어의 돌출이다. 그래서 와이어를 이용하는 용접법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돌출 길이라는 뜻하고 이제 팁 끝에 하고요. 팁 끝 부분하고 모재하고 길이가 처음에는 같은데 점점 용접이 되면서 거리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돌출 길이가요. 길어짐에 따라서 용접 와이어가 예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거리가 짧아지면은 가스 보호는 좋으나 노즐에 스펙트가 많이 부착되기 쉽고 용접부의 외관도 나쁘고 작업성이 떨어진다. 요 길이 자체가 이제 길면은 예열이 커져요. 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 거리가 이제 짧게 되면은 가스보는 좋아요. 가스보가 좋다는 것은 요 길이가 짧으면 여기서 이 노즐 있죠? 노즐에서 이제 CO2 가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CO2 가스가 요 부위를 보호를 잘 해주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스펙트가 많이 튀죠. 그러니까 솔리드 용접품 같은 경우는 스펙트가 아주 많이 튀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펙트가 사방으로 막 튀면서 노즐의 스펙트가 많이 이제 부착이 됩니다. 길이가 이제 짧으니까요. 그 다음에 외관도 좀 나쁜 편이고 작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되는 길이가 있는데요. 틱과 모재 간의 거리는 저전류 영역, 보통 200A 미만에서는 이것이 10에서 15mm를 많이 씁니다. 틱과 모재 간의 거리요. 틱과 모재 간의 거리가 요겁니다. 지금 제일 긴 거 있죠. 그러니까 노즐의 끝부분, 뭐 아니면 요 팁의 끝부분하고 모재를 가지고 요게 10에서 15mm라 뜻이죠. 15mm가 전류가 낮을 때입니다. 저전류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지금 CO2는 이 부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CO2 용접에 실제로 할 때는 요 길이를 10에서 15m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전류 영역에서는 200A 이상인데요. 15에서 25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접에서는 이것이 10에서 15mm 정도가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CO2 용접을 솔리드를 하실 때는 요 팁 끝하고 모재를 10에서 15mm 정도를 간격을 유지하고 용접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거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접의 속도는요. 이것은 아크가 용접 이행부를 따라 진행하는 속도이다. 그러니까 용접이 되는 속도 말 그대로 비드가 이렇게 이제 쌓이면서 용접이 되는 속도를 용접 속도랍니다. 이 용접 속도는요. 용접 전류, 용접 전압과 함께 용입의 깊이, 비드 형상 및 아크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용접에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적정한 이 속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왔던 이제 전압도 똑같습니다. 용접 전압도 적정한 거, 용접 전류도 적정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동으로 용접 속도도 적정한 속도를 찾아야지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뭐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높다든지 낮게 되면은 제대로 용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입의 깊이는 적정 용접 속도에서 최대가 된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아무래도 아크가 모재보다는 용융 금속구에 발생하기 때문에 용입이 작아져요. 빠르면은 용입이 작고 반대로 용접 속도가 늦으면요. 용접 속도가 너무 늦으면은 용입이 작아지고 너무 빠르게 되면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용입은 감소한다. 다시 하죠. 용접 속도가 너무 늦으면은 용입이 작아지고요.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용입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재가 용융되는 양은 용접 속도가 증가할 때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어느 속도 이상이 될 때는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자동 용접에서는 이 용접의 이제 속도가요, 분당 1분 동안에 30에서 50cm 정도 용접하는 게 적절한 속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에 와이어의 화학적 성분, 기계적 성질에 관한 지식 보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와 브룩스 코드 와이어의 화학 성분이라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봐서 두 가지 이 와이어는 뭐 탄소라든지 규소, 망간, 인, 항 기본 이제 5대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뭐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C, Si, Mn, Ps 왜 기본적인 탄소 강의 5대 원소를 이 와이어에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단위 비율로 봤을 때 망간이 지금 솔리드는 가장 많게 돼 있죠. 1.53이고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항이죠. S, 유항이 가장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록소 코드 이제 와이어 같은 경우도 망간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유항이 제일 적은 그런 겁니다.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서도요. 이번에 솔리드 와이어와 프록소 코드 와이어의 기계적 성질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접을 했을 때 어떤 쪽의 용접봉이 강도가 더 높으냐 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아크 용접은 기본적으로 용과제로 작용하는 소모 전극 와이어를 일정한 속도로 용융지에 송급하면서 전류를 통해서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가 발생하도록 하는 용접법이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와이어가 아크의 높은 열에 의해서 용융되어 아크 기둥을 거쳐서 용융지로 이행하게 된다. 용융 부위는 가스 노즐을 통해서 공급되는 보호가스에 의해서 주위의 대기로부터 보호한다. 뭐 좀 어려운 말이죠, 일단. 네. CO2 가스 아크 용접은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와 같은 원리이고 불활성 가스 대신에 CO2 가스를 사용하는 뭐 용극식 용접법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 용착 금속의 이제 강도를 보시면요. 보호가스를 CO2를 쓸 때 하고 알곤하고 이제 20%의 이제 CO2를 썼을 때의 이 항복점이라든지 인장 강도가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CO2만 썼을 때는 이제 뭐 450 뉴턴 퍼 미리미리 제곱, 킬로그램 퍼 미리미리 제곱하면 46이고요. 그 다음에 알곤하고 CO2를 20%할 때는 49, 약 3 정도 차이가 나죠. 인장 강도도 3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CO2 100%보다는 알곤 CO2 용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항복점이나 인장 강도가 크다 이랬는데 실제로 뭐 46이나 49는 뭐 그렇게 실제 사용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이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3kg per mm 제곱 때문에 뭐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룩스 코드 와이어도 이제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솔리드 와이어보다는 이제 항복점이 좀 더, 여기는 이제 46, 49인데 여기는 53이고요. 여기 56, 59인데 여기는 59가 되니까 프룩스 코드 와이어가 항복점이라든지 인장 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이어 선정의 이제 수행 순서라고 되어 있죠. 수행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 용접봉으로는 주로 사용하는 곳이요. 차량, 조선, 교량, 산업기계 이런 각종 구조물 용접에 많이 쓰고 있고요. 전자세 용접으로 사용하고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하고요. 저전류뿐만 아니라 고전류에서도 아크를 안정시켜서 용접을 할 수 있다. 프룩스 코드 와이어 용접봉은 고장력강, 그러니까 솔리드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이제 모재, 조선, 다리 교랑, 건축 기계, 차량의 각종 구조물을 이제 용접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용접 이음 형상에 맞는 와이어 선택한다. 이음 형상에 맞춰서 어떤 첫 번째는 이제 솔리드 이제 와이어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표 2-9를 보면은
이 모재가 I형이고 뒷받침도 I형을 썼고요. CO2 가스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조건이 나왔죠? I형, 이음 형태는 I형, 뒷받침도 I형. 판의 두께가요, 4.5mm 짜리죠. 4.5고 와이어 지름은 1.2. 그리고 루트 간격은 이제 이제 I 형태로 이렇게 했을 때요. 요 간격이죠. 요 간격. 요 간격을 한 0에서 1, 딱 붙일 수도 있고 한 1mm 정도를 띄울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용접 전류는 한 200에서 220을 넣고 전압은 21에서 23 정도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분당 40에서 한 50cm 하고요. 가스 유량은 10에서 15. 뭐 기본적인 요 내용을 쭉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접하라.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뒷받침 I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용접할 때 뒤쪽에 다른 어떤 것을 받쳐요. 용접 샘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뭐 백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것을 맞추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철판의 두께가 6T고 요거 나머지는 거진 같아요. 근데 이 간격은 좀 넓게 합니다. 왜냐하면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루터 간격을 조금 크게 해도 샘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빵구 난다 그죠? 이 제가 빵구가 나지 않고요. 용접 전류도 더 높게 하고 전압도 높게 하고 그러니까 전류만 높게 하는 게 아니고 전압 전류가 같이 높아야 됩니다. 속도도 더 빨리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류하고 전압이 높아질수록 용접이 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도 같이 높아야 되고 뭐 가스량은 똑같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전류 전압 값은요 기계에 따라서 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기계 용량에 따라서도 이 전류 전압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0%요 전류를 해서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기계에 맞추어서 다시 이제 전류 전압 값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형홈 맞대기나 X형 맞대기를 쇼트 가스 아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요것도 이제 뭐 비슷한 것인데요. 판 두께가 지금 12mm나 16 이렇게 두꺼운 판입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철판 12mm나 16mm 철판으로 용접할 때의 기본 조건이 이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 같으면은 뭐 12, 16mm가 나오지를 않고요. 앞에 나왔던 한 6mm 정도, 6mm가 또 나오는데 뒷받침이 없어요. 뒷받침이 없는 6mm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이 수치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수직 V형 홈 맞대기라고 했는데요. V자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요. 수직 자세로 용접했는 용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 이건 세워서 봤을 때인데요. 지금 현재 용접 비드로 보면은 뭐 상당히 수직 자세인데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초보자가 이제 용접을 했을 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뭐 6개월 이상 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 분도 많습니다. 수직에서는 정확한 이제 전류 전압 속도 그리고 이제 운봉 이런 것이 맞아야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수직에서 이 정도를 한다는 것은 솔리드로요 실력이 상당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용접 제로미 두께에 의해서 앞에 나왔던 요거를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와이어, 프록소 코어 와이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도 이제요. 요거 2-11은 솔리드와 프록소 와이어의 그림이다 이렇게 됐고 1번에요. 쇼트 가스 아크 용접의 성공은 구동 롤러로부터의 토치까지의 와이어 송급이 얼마나 원활히 공급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이 와이어 지름은 보통 0.8, 뭐 0.9 이렇게 해서 2.4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공차는 뭐 0.0000에서 0.00, 0.025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0.8mm의 이제 지름이 돼야 되는데 0.8mm가 딱 맞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0.025mm 사이에 오차 정도는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무게는 뭐 10kg, 12.5, 15, 20.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바깥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쓸 때는 한 10kg를 쓸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는 대부분 한 20kg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O2 가스 아크 용접봉 와이어 인장 강도는 490에서 590 Nm/mm 제곱이다. 그리고 특수 목적의 고장력 강이라든지 경화 덧붙임용 등의 와이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와이어의 특징이 보시면은 단면 전체가 균일한 강으로 되어 있고요. 와이어는 단락기형에 의한 박판이라 전자세 고전류에 의해서 호판까지 된다. 그러니까 얇은 판에서부터 이제 두꺼운 판까지 용접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곤가스를 만약에 CO2하고 혼입을 하게 되면은 아크가 더 안정되고 스펙터도 감소하고 품질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하고 만약에 또 산소를 또 1, 2%를 더 혼합해서 사용하면은 산화 반응을 활발하게 해서 더 좋은 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소 코어 와이어는요, 용재, 탈산재, 아크 안정제 이런 이제 물질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용착이 잘 돼요. 그리고 비더 모양도 지금처럼 외관이 더 깨끗하게 납니다. 탄소강이나 저하근강의 용접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솔리드 와이어하고 브룩스 코드 와이어의 이제 외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와이어는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청 효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리를 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구리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럭스 코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죠? 검은색인데 이 코일의 이제 안쪽 내부죠. 내부에 플럭스를 첨가해 놨어요. 그래서 이 솔리더보다는 이 외경이 약간 더 붉은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재질 자체가 조금 더 이 솔리더보다 연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관은 이런 색깔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와이어가 플럭스 와이어의 용접 후의 표면의 비드를 비교해서 용접 와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전압을 보시면요. 솔리드와 이제 똑같은 직경이죠. 파이가 1.6 둘 다요. 이렇게 했을 때 400A에 36V 전압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아크가 이제 약간 묻는다는 것은 약간 볼록하다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넓게 퍼집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요 높이 있죠. 요 높이가 약간 볼록한 것이 돼요. 똑같은 이제 전압 전류를 썼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플럭스 같으면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이죠. 이제 퍼진다. 아크 길이는 둘 다 2mm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드 외관 같으면은 슬래그가 적고 표면이 약간 요철이 있다. 표면 자체가 매끈하지 않고 요철이 있다는 것은 약간 볼록볼록하다 이런 말이겠죠. 요철이 있어요. 그리고 프록스 같으면은 슬래그가 두껍고 표면이 미려하다. 예쁘게 된다 거죠. 아주 매끈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많고 브록스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 비드의 이 폭을 보시면은 비드 폭이 약간 좁죠. 여기서는 18.5 정도고 여기서는 20.5 해서 비드 폭이 조금 더 좁고 대신에 용입은 여기가 7.5가 되고 여기는 3.8로 해서 용입은 깊어요. 깊고 여기서는 폭이 넓고 용입이 얕은 이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접봉 크기에 똑같은 전류를 쓰고 아크 길이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용접 와이어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호가스 준비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